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갖다가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에러도 조금 잦은 편 같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려고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대략적인 형태만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오로라 3D를 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제일 처음에 있던 이 화면은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템플릿, 텍스트에 대한 템플릿, 로고에 대한 것, 버튼에 대한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또 메뉴줄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걸 선택하시고 하나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갖다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 플레이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고 좀 에러가 많이 난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냥 OK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뉴 브랭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뉴 브랭크,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렌더 사이즈 셋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해가지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 다음에 해상도 이런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설정한 데 있어가지고 손으로 하나하나 넣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프로파일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설표를 눌러보시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크기는 1920에 1080이나 아니면은 1280에 720, 16대 9 비율을 가진 동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필름 앤드 비디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밑에서 사이즈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좀 많이 보던 그런 어떤 프리셋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HDTV 1080p 하시면은 1920에 1080 이렇게 나오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말로 하면 좀 알아듣기 힘듭니다. 이 레귤레이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모니터 보는 거는 72 픽셀 정도면 아주 무난합니다. 근데 이걸 결과물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300 픽셀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앱에서 볼 때는 72 정도면 무난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HDTV가 아니고 이번에는 720p짜리 있죠. 이거 하면 1280에 72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기가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크기를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적었다 그러면은 OK 해 주시면은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크기는 1280에 720으로 제가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파일 메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메뉴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각종 도구들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풋프리스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게 또 종류가 많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오늘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뉴줄은 우리가 눌려가지고 어떤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정하죠. 보통 파일 메뉴 같으면은 뉴, 오픈, 뭐 세이버, 해제라든가 아니면 익스포트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에디트는 주로 수정이겠죠. 그 다음에 뷰는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업 가보면 랭귀지가 있는데, 이 툴에 가보시면 이 한국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일본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는데 한국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쓰겠습니다. 뭐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렌더링 사이즈도 정해줄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 1922, 1080을 넣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이제 툴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이제 하설 표시죠. 하설 표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셀렉션 툴이라고 해서 선택 툴입니다. 그 옆에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A를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하나 써집니다. 이 텍스트 하나 써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이 하나 보이고, 적시로 된 이제 화살표가 하나 보이고, 파란색으로 된 텍스트가 하나 보입니다. 이제 3D를 좀 따로 보신 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면은 로테이트 뭐 노드 Y, 다음에 로테이트 뭐 노드 X, 다음에 갖다 대보시면은 로테이트 노드 Z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갖다 놓고, 예, 약간 오른쪽으로 데려간다든지 왼쪽으로 데려가 보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Y축을 기준해서 돌고요.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X축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Z축으로 돌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이콘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이콘들이 이렇게 6개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걸 한번 가져볼까요? 나머지 툴들은 대체로 봤을 때 이 툴이나 이 툴, 다 이건 쉐이프를 그리는 툴들입니다. 그냥 선택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쉐이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쉐이프가 그려진데 보시면은 옆에 아이콘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글자에는 아이콘 6개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갖다 부르는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열어보시면요. 자, 이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미지가 크지요. 이미지가 크니까 이미지 트랜스폼에서 이미지 사이즈 좀 줄여보겠습니다. 현재 0.3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그게 가셔가지고, 이건 두께죠, 두께. 스케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불러와 보시면은, 자, 2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2개, 텍스트는 6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쉐이프를 그리게 되면 이 쉐이프는 3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은 마우스 갈 때마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 끝에 가시면은 Move Node Y. 이 노드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점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요것 같으면 노드 무비 Y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위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로테이션만 나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점이 있는 이 부분에서 가운데에 가면은 로테이터 놓고요. 오른쪽 옆으로 조금 놓기도 하면은 스케일이 놓습니다. 이 스케일 내가 올려보시면 이렇게 Y축 커지고 작아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X축도 마찬가지. 가운데 놓고 하면은 로테이터 놓으시면은 밑에 가장자리 부분에 마우스가 내려오면은 스케일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지만 가운데 넣으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옆에 놓으면 스케일이 되고 가운데 지점 선택하면 로테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헷갈리겠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테이터를 한번 돌려봅시다. 이제 돌려보면은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일로 이렇게 놓고 키워보시면요. 이거는 로테이터가 되고요. 끝에 오시면 스케일이죠. 로테이터, 스케일.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용어가 좀 생소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요. 노드.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은 노드 Y 인식 노죠. 스케일. 그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아이콘 3개에다가 갖다 대 보면은 쉐이프, 베벨, 하이트. 다음에 노드 뎁스. 다음에는 노드 사이즈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위에 있는 거 베벨 하이트 하면은 영어로는 베벨로 나오는데 원어로 베젤 같아요. 베젤.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모니터 같은 데 보시면은 액정이 나오는 그 주변 테두리를 말합니다. 현재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쭉 키워 보시면요, 이 공간이 있게 나옵니다. 보세요. 어떤 쪽이냐 그러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베벨 하이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베벨 하이트죠. 이렇게 줄여보시면은 좁아집니다. 아주 줄이면 아예 없어지겠죠. 즉, 우리가 액정이라고 봤을 때, 이 액정의 테두리 부분 말한다는 것이죠. 쭉 키워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 보이죠.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뎁스 하는 것은 흔히 말대로 깊이를 말하죠. 심도. 뎁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깊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걸 갖다가 쭉 한번 올려보시면은, 이제 로테이터 좀 더 줘보겠습니다. 이수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심도가 깊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즉 두께가 되겠습니다. 두께. 여기서는 이런 두께가 될 수가 있고,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은 크기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요. 이 크기를 조정할 때도 선택하고 밑으로 들어가면은 세로 방향 커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가로 방향 커집니다. 이것도 한번 자주 만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쉐입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툴 중에서요, 여기가 컬러 하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러 부분을 딱 클릭하시면은 항목들이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텍스트 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쭉.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안에 액정 부분에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쭉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죠. 즉 사각형을 그리지만은 저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요거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되겠지만은 이런 저 색상이라든가 테두리 부분에 어떤 인데도 다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우리가 셰프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다 들어오고 이럽니다. 나머지 셰프도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저 라운드가 그려진 셰프가 되겠고요. 다음 이건 이제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찌그러지지만은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정원이 그려집니다. 많이 해보셨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T 하는 부분 있죠. 이 T는 이제 딩배 폰트입니다. 딩배 폰트. 텍스트 쉐이프라 해가지고 글자를 갖다가 쉐이프화 시킨 것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현재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문양이 있고요. 눌러보시면은 항목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글자를 해도 글자가 아니고 텍스트로서 쉐이프로서 인식을 합니다. 자,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선택하고 OK 하고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 3개밖에 지금 나오지 않지요. 셰프일 때 제가 아까 3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제 셰프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저기서 말하는 이 T 부분은 이제 글자를 갖다가 셰프한 부분, 즉 딩백 폰트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보면 S라고 적힌 게 있죠. S. 이 S라고 적힌 것은 저 SVG 파일을 갖다가 이제 임포트하는 것인데 이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SVG 파일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벡터 파일입니다. 쉐이프도 벡터 파일이죠. 이미지인데 벡터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쉐이프하고 다른 점은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S가 하나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임포트 SVG 나옵니다. 이건 외부에 있는 저 SVG 파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SVG 파일 하나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파일이 들어왔죠. 이 파일들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는 저 비트맵이라서 확대를 하면 깨지는 데 비해서 SVG 파일은 저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즉 CF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이콘도 3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 보시면 이건 저 뭔가 좀 이상한 모양이 있죠. 애도 저 프리랜더 쉐이프라고 하죠.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어떤 격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툴로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고 클릭해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 곡선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쉐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하나의 쉐이프가 그려집니다. 즉 펜툴로서 쉐이프를 그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거죠. 이거는 퍼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쿠버라고 하기도 하죠. 다음 큐버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마찬가지 큐버지만 이거는 좀 동그란 큐버 면이 동그란 큐버가 되겠고 다음에 구가 되겠죠. 구 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구를 그릴 때도 Shift 키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엔 온뿔형이겠네요. 온뿔형. 대충 한번 눌러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건 실린더 그린 거죠. 실린더. 3D를 조금 해보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넛 형처신 거 링입니다. 링. 링이 쭉 들어가면 이런 링이 하나 생깁니다. 쭉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튜브 같은 거 걸고 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에더 솔리더. 역시 아까와 비슷한 어떤 격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게 되면은 격자가 됐죠. 그 다음에 세이브 시켜놓은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회전할 수 있을 때 정육면체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창이 뜨고요. 이런 거 하나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냥 불러오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이제 아이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께가 나오죠. 두께, 다음에 크기, 이 두 개의 아이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의 이미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셰프를 그렸을 때는 그 안에는 몇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마운트볼을 넣을 수가 있지만은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는 그 이미지 하나 고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3D 모델인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모델을 찾는 창이 하나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이제 자기가 어떤 3D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클릭하시고 열면 됩니다. 그리고 OK 하시면 이 3D 모델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주로 보면은 이제 시네마 4D나 3ds 같은 어떤 3D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3D로서 앞뒤 다 돌리도 관계가 없지요. 이렇게 이제 3D 모델 보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거는 이제 파티클 불러오는 곳인데, 파티클 누르면 8가지 항목이 나오죠. 어떤 파티클이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자, 내려오죠. 또 다른 파티클을 불러오면 이 파티클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파티클 23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 해제하면은 그 파티클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파티클 22번이 체크되어 있죠. 체크 해제하면은 사라집니다. 또 현재 보시면 이미지가 좀 체크되는데 이미지 체크 해제하면 사라집니다. 현재 이미지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충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일 류 솔리드 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요 브랭크에서 그냥 OK 하시고, 예. 실로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또 꺼졌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좀 자주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뉴 브랭크 뭐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쉐이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어떤 이제 로테이션을 주시게 되면은 이제 대충 봐서 이 트랜스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트랜스폼이 같으면은 사이즈, 뭐 넓이, 높이, 다음에 이제 깊이, 두께를 말하죠. 두께 눌려보시면 이렇게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화이트 눌려가지고 넓이, 다음에 높이, 가로 세로죠. 다음에 뭐 로테이트, 뭐 회전이고 스케일 크기겠죠. 근데 이 이제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일 겁니다. 이것도 클릭해서 돌아가 보일 거예요. 이제 스케일은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걸 갖다 1로 잡고 몇 별 해줄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인데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0.67 하면 많이 작아졌죠. 저 1.35 많이 커집니다. 현재 위에 있는 이 점을 갖다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케일 갖다 몇 배로 할 것인가, 150% 할 것인지 135%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라고 해주면은 150%가 되겠죠, 원래 크기보다. 그럼 원래 크기가 77.5 같으면은 이거는 약 한 140, 150 조금 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 차차 배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크기가 이제 줄어든 내용이 있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하면은 밑에서 애니메이션을 줘야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줄 때 보면은 노드 애니메이션이 있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그리고 라이트 애니메이션, 뭐 씬 애니메이션 이가 있는데, 통상은 저 노드 애니메이션을 줄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통상 쓰는 걸 해봅시다. 노드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보시면 이 아이콘들이 몇 개 있죠. 똑같습니다. 현재 지점에서 우리가 이 플러스 해놓은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키프레임 하나 형성이 됩니다. 클릭.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온 후에 우리가 현재 이걸 갖다가 회전시킨다고 봅시다. 이렇게 회전시키나 놓고 또 키프레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부분 갖다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여기서 다시 조금 더 회전시킨 후에 또 키프레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보시면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했다가 이동했다가 회전했다가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주어지겠죠. 이 가지 이제 뒤에 가서는 이 가지 배울 것인데,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 파일에서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 가져왔고요. 이번에 또 이런 애니메이션을 또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개는 구가 있고 한 개는 이제 사각형 있죠. 이제 현재 이 부분에 보시면은 선택된 부분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면 쉐이프 2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 쉐이프 3죠. 자, 쉐이프 2가 나오죠. 쉐이프 3가 나옵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클릭하면 쉐이프 2, 클릭하면 쉐이프 3. 즉, 선택된 부분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그룹을 시키게 되면요, 그룹을 하나로 묶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재 그룹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그룹이 있고 밑에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묶어진 부분은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언그룹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됩니다. 다시 쉐이프 2, 쉐이프 3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애니메이션 하나 줘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어찌 보면 3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0초로 고쳐주면 30초가 되고 60초 고쳐주면 60초가 됩니다. 여기서 30초를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초로 시간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간 30초 바뀌었죠. 또 다시 이번에는 05초로 해가지고 엔터키 치면은 5초로 바뀝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이 보면 타임라인 쪽에서 이동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지점을 이제 우리가 갖다 놔놓고 여기서 우리가 키프레임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 왔을 때 우리가 이제 Y쪽에 로테이션 이렇게 쭉 주어 보겠습니다. 계속 쭉 주고요. 여기서 키프레임 하나 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뭐 AAA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탕화면 AA라고 되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지요. 요거는 다 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출력을 하는 방법에는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익스포트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렌더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뭐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비디오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장한 폴더 파일네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폴더하고 이름만 저장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경로가 뜨는데 여기서 AAA라고 하시고 저장을 하게 하면 그 다음에 OK 이렇게 하면 렌더링을 시작을 합니다. 이 렌더링을 해보면은 확정자명이 이제 AVI 파일로서 이루어집니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 자 보시면 AAA 파일이 있죠.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면은 렌더링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겠지만은 한꺼번에 맞는 것을 다 설명하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